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뉴캐슬 절망의 벽, 최악의 자동문 수비진으로 꼽히는 바바야로 붐송 브렘블 3B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2000년대 초 뉴캐슬은 바비롭슨 감독체제 아래 중하위권을 박차고 빅보드가 얻기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팀을 이끈 바비롭슨 감독이 시즌 초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되는데요. 당시 뉴캐슬은 경기 외적으로 여러 문제를 일으키는 혈기왕성한 선수들이 질비했었는데 이들의 군기를 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 유형의 그레이엄 수네스가 새 사령탑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선수단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죠. 우선 당시 뉴캐슬은 수비의 주축이던 우드게이트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난 이후 그의 공백을 메우지 못해 수비 문제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2005년 겨울 이적 시장에서 3B의 일원이 되는 붐송과 바바야로 암디파이를 영입해 수비진을 철저히 보강했죠. 특히 이들 중 붐송의 경우에는 우드게이트의 직속 대치자로 여겨지며 막대한 이적료에 영입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들과 기존 자원인 브렘블이 더해져 3B가 완성되었는데요. 하지만 바비롭슨을 괜히 경질했다 싶을 정도로 수네스 체제 뉴캐슬은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알 수 없는 선수 기용 방식과 지나친 주전 의존도 등 여러 문제가 존재했죠. 따라서 경질설이 불거지기도 했지만 구단주는 그를 신임하며 2005년 막대한 자금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에 2005년 여름에 수많은 선수들이 나가고 마이클 오원과 스콧 파커, 벨레졸로 등 준척급 자원들이 영입되었습니다. 그렇게 리빌딩을 마친 뉴캐슬의 스쿼드가 완성되었는데요. 수비진은 지난 시즌에 이어 바바야로, 붐송 브렘블, 3B와 함께 스티븐 카로 이어진 포백이 그대로 기용되었고 앞서는 이전보다 화려해진 라인업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빛 좋은 개설구에 불과했죠. 특히 바바야로, 붐송 브렘블, 이 3B가 책임지고 있는 수비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3B의 멤버들을 한 명 한 명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레프트백 바바야로는 JJ 오코차, 은한코 카누와 함께 나이지리아 황금세대의 주축 멤버였습니다. 이른 나이에 첼시로 이적해오며 프리미어리그에 정착했고 다국적 군단을 구성한 첼시에서 기라성 같은 선수들과 함께 오랜 기간 주전 멤버로 활약했는데요. 월드컵에도 2차례 참가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갈라스와 메인브리지에 밀려 입지가 좁아졌고 결국 2005년 1월 수비 강화를 노리던 뉴캐슬로 이적해 온 것이었죠. 그리고 붐송 역시 수비 강화를 위해 뉴캐슬이 영입한 것으로 그는 과거 리그왕에서 뛸 당시 튀랑이 후계자로 지목되어 큰 주목을 받은 선수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의 오세르에서 맥세와 함께 탄탄한 수비진을 구축해 구단의 돌풍에 일조하며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후 대표팀에 차출되어 유로대회에도 나서는 등 주가를 높여나갔고 많은 클럽들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4년 여름 스코틀랜드의 레인저스로 이적하게 되죠. 그러나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것을 희망했던 붐송이 불과 반년 만에 뉴캐슬 이적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레인저스 입장에선 자유계약으로 영입한 선수를 불과 6개월 만에 매각해 800만 파운드를 얻은 셈이었는데요. 따라서 이 거래는 당시 너무나 기이한 거래로 여겨졌는데 사실 붐송은 이전부터 뉴캐슬의 레이더에 들어와 있던 선수였습니다. 전임 감독인 바비롭슨도 스카우터를 파견하여 면밀히 관찰해왔지만 스카우터와의 상의 끝에 뉴캐슬의 팀 컬러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결국 영입을 포기했었죠. 그런데 바비롭슨이 경질된 뒤 수네스 체제에서 갑작스레 영입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수네스 감독이 레인저스 구단과 오랜 기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수상쩍은 이적에 경찰들이 이에 대해 조사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브렘블은 유망주 시절 퍼디난드 존 테리와 함께 장차 잉글랜드의 수비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평가받던 선수로 2002년 무려 115억 원의 이적료에 뉴캐슬에 합류했습니다. 당시 기준 100억 원의 이적료도 큰 금액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유망주였던 브렘블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심지어 이는 당시 브렘블이 부상을 당한 상황이라 이적료가 비교적 낮게 측정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그는 큰 기대를 받으며 뉴캐슬에 합류했지만 성장이 정체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경기 외적으로 여러 구설수에 오르며 한때 프리미어리그 최악의 선수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전부터 경기력이 좋지 않았던 브렘블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줄곧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왔던 붐송이 수비진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했는데 브렘블의 좋지 않은 기운이 붐송에게도 옮겨간 것인지 그도 갑자기 여러 실수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없는 헛발질에 이은 무리한 반칙으로 퇴장을 당하기도 했죠. 그동안 제공권이 강점으로 꼽혀왔던 선수였지만 공중볼을 처리하는 데 미숙했고 매번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결코 프리미어리그 선수처럼 보이지 않는다 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설상가상으로 레프트백인 바바야루가 어느 순간부터 공격 본능을 참지 못하고 본인의 포지션을 자주 이탈하면서 가뜩이나 다양하게 실수를 저지르고 있던 브렘블 붐송에게 수비 부담이 더더욱 가중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이 두 선수가 바바야루에게 짜증을 내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죠. 이처럼 돌아오지 않는 풀백 바바야루, 형편없는 수비합을 보여주는 브렘블과 붐송까지 뉴캐슬의 수비 조직력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뉴캐슬의 수문장인 셰이 기분이 이들 덕에 강제 전성기를 맞이하여 엄청난 퍼포먼스로 실점을 막아냈다는 것인데요.
훗날 그는 해당 시즌 PFA 올해 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붐송의 경우 뉴캐슬에서 자동문 수비를 보여주는 것과 달리 대표팀에선 철벽 수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프랑스와 같은 조에 편성됐었습니다. 따라서 붐송이 뉴캐슬에서 실점이 비밀을 제공할 때마다 언론들이 이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프랑스 수비 파이법을 강구해내기도 했었는데요. 이처럼 0506 시즌 쓰리비는 뉴캐슬 부진의 주범으로 낙인 찍혔고 이들 중 수네스 감독이 거금을 들여 영입한 붐송이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수네스 감독은 결국 2006년 2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경질되었으며 이에 퇴진 이후 붐송은 입지가 급격히 좁아지며 사옵션으로 밀리게 되죠. 다행히 뉴캐슬은 수네스의 후임으로 유소년 팀에서 승격된 글렌 로더가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하며 리그 7위로 시즌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팬들이 당장 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2006년 여름 붐송이 칼초폴리 스캔들로 강등된 유벤투스로 이적함에 따라 쓰리비는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떠나고 얼마 뒤 붐송이 뉴캐슬에서 부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바로 당시 프랑스에 있던 붐송의 아내가 암으로 위독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아내를 돌보고 잉글랜드로 돌아와 경기를 뛰는 힘든 생활이 반복되다 보니 경기에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자 그동안 자동문이라고 조롱했던 많은 팬들이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했죠. 심지어 그는 이적한 유벤투스에서 승격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이후 재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승격 후에 부상으로 고전하다가 얼마 안가 리옹으로 매각되었지만 리옹에서 다시 한번 재기에 성공하며 유로 2008 프랑스 대표팀에 합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붐송이 떠난 뒤 바바야로와 브렘블 역시 한정적인 기회를 받았으며 2007년 새 감독으로 부임한 샘 엘러다이스가 대대적인 물갈이에 들어가면서 나머지 투비 역시 모두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선 브렘블은 2007년 여름 자유계약으로 방출되어 생존왕 위건으로 이적했는데요. 놀랍게도 이곳에서 북박이 주전 수비수로 기용되어 위건의 잔류에 기여하는 등 한때 위건 올해 선수에 선정될 정도로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혹자는 뉴캐슬의 선수들의 수비 능력을 떨어지게 만드는 이상한 수맥이 흘렀던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토트넘에게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다 실점 타이 기록인 9실점을 내주는 데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자동문 클래스를 어김없이 자랑했습니다. 여담이지만 훗날 그는 위건을 떠나 뉴캐슬의 라이벌 구단인 썬덜랜드로 이적하면서 뉴캐슬의 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바야로는 2007년 12월 황우아비아의 계약을 해지하며 뉴캐슬을 떠났습니다. 사실 바바야로는 뉴캐슬에 입성한 이래로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리며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는데요. 뉴캐슬은 계속해서 그의 매각을 시도했지만 도무지 매각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그에게 남은 주급을 한꺼번에 일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내보낸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쫓겨난 것이라 할 수 있죠. 뉴캐슬을 떠난 이후에는 첼시 시절의 은사인 굴리트가 이끄는 LA 갤럭시로 이적했으나 얼마 안 있다가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들 중 특히 붐송과 관련된 이야기가 많아 그가 가장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바바야로와 브렘블은 말 그대로 정말 못한 것이고 붐송의 경우 높은 기대에 비해 못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팬들은 이들 중 붐송이 가장 사람 구실을 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다행히 3B로 대변되는 뉴캐슬의 수비진은 훗날 콜로치니의 등장으로 자동문 수비의 이미지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